사음침법 기초틀잡기 조경명조 위토경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12경맥의 기량적 관계를 보면 수태음습 폐금경은 조경명조 위토경과 기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 대가리예요. 제 대가리. 제 대가리 속에 있는 뇌수와 같은 것이 여기 밥통에도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태양신경총, 즉 복강신경절 중심으로 이 대가리에서 하는 뇌의 활동과 똑같은 활동이 복강신경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논문.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림피, 장과 장 사이에 구익을 정하는 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육으로 직주된 합판 같은 것이 격막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 늘 촉촉한 습기가 머금고 있어야, 그리고 회수되고 다시 새 것으로 보충되고, 그것을 벽제신경, 즉 엔테릭 너버 시스템이 수행하는데, 그것은 조경명조 위토경이 관장하는 셀리악 갱글리온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림 B, 네이처지 논문, 복뇌와 연계된 벽제신경 시스템, 또 엔테릭 너버 시스템은 복뇌 시스템과 함께 소화기관 내 근육과 점막 조직의 점액 조절 작용으로 체액성 면역 및 면역 조절 작용을 한다. 물론 이것은 수양명조 대장금경과도 관계가 있지만 그것은 수양명조 대장금경편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미주신경, 심장, 배, 부신, 소화관 등의 무의식적인 운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가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이러한 기관들은 복강신경절과 구심성으로 연계되어 기능이 조절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동의학에서 말하는 것이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의과학적으로 확증됩니다. 서의학의 잣대로 동의학이 증명된다가 아니고, 동의학은 수천 년 전부터 주장해 온 것을 서의학은 뒤늦게 깨달으면서 동의학의 우수성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씀. 네, 이것이 양명조입니다. 양명조, 조경명조 위토경의 양명조는 해부 생리학적으로 인체에 존재하고 신경학적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조경명조 위토경이라는 경맥이 수행하는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력 중에 하나다. 조경명조는 이상의 신경절을 모두 락하고 있으며, 특히 모혈인 중환혈체의 복강신경총은 수태음경이 기시하는 곳이며, 일단 여기까지 잘라놓고, 수태음습 폐금경, 수태음습 폐금경이 기시하는 곳이 중환혈체예요. 중환혈체에서 기시해서 쭉 내려가서 여기 벽제신경총이 있는 배꼽 못 미친 부분에서 다시 턴합니다. 여기 조경명조 위토경의 유주상의 중요 지점들, 위토경이 복강신경절이라는 중요 신경 시스템에서 양명조의 기능을 발휘하고 면역력도 발휘하듯이, 수태음습 폐금경은 이곳에서 기시해서 조경명조 위토경과 기량적 관계가 있음을 상대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특히 모혈인 중환혈체의 복강신경총은 수태음경이 기시하는 곳이며, 휘기, 즉 쭉 내려가서 다시 돌아오는 이곳은 흉관 유미조가 있고 벽제신경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조경명조와 수태음습의 기량작용은 해부 생리학적으로도 확증된다. 조경명조의 오행육기, 조경명조 위토경의 오행육기와 사음침의 정승격, 오행 위치는 토, 그래서 조경명조
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기 양명조 그렇습니다. 조경명 위경에서 조경명조 양명조를 다 풀네임으로 부르고 그리고 오행위치 토까지 집어넣으니까 풀네임이 어떻게 돼요? 조경명조 위토경. 그리고 그 양명조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태음과 기량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떠한 기량적 관계? 책성 면역 충실하게 유지되도록 견제하는 역할, 즉 점막층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조경명조 위토경이 한다. 위장에 모는 소장, 그래서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으로 볼 때 화생토, 위장의 자는 대장, 토생금, 상극관계는 목극토, 즉 담극위. 그래서 삼침법은 어떻게 구사하냐면 위정격은 수태음습이 과잉으로 조성 및 분포될 때 조경명조의 조성과 분포가 약할 때 적용하고 허즉 복이무, 즉 화생토의 원칙에 따라 소장 화경의 화열인 양곡과 작용의 화열인 해계를 보하고 목극토의 원칙에 따라 담목경의 목혈인 임읍과 작용의 목혈인 함곡을 사한다. 위성격은 수태음습이 적게 조성 및 분포될 때 조경명조가 과잉으로 분포 조성될 때 적용한다. 실즉 사기자의 원칙에 따라 즉 토생금의 원칙에 따라 대장금경의 금열인 상량과 작용의 금열인 여태를 사하고 우리는 S극면을 부착하고 목극토의 원칙을 역으로 적용하여 다음 목경의 목혈인 임읍과 작용의 목혈인 함곡을 보한다. 우리는 자석에 N극면을 부착한다. 조경명조 위토경의 정승격 양곡 해계를 보하고 임읍 함곡을 사하는 게 위정격, 위승격은 임읍 함곡을 보하고 상량 여태를 사하는 게 위승격. 삼침법 정승격을 적용하는 기본 개념, 이거 원칙이니까 잘 봐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침을 적용하는 대원칙 중에 하나, 내경의 장부의 표리 관계는 장부 간의 기량적 관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즉 어떤 사람은 위는 비와 표리 관계고 폐는 대장과 표리 관계인데 등등을 말한 것은 장부 중에 부에 속한 장기는 장에 속한 장기의 도움을 받는 종속적 관계를 보고 해부생략적 연계성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서 간에서 쓸개 주스를 만들어서 쓸개라고 하는 창고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쓸개의 담즙이 부족한 것은 창고인 쓸개 자체, 쓸개낭 자체 잘못이에요? 아니죠. 그것은 간에서 쓸개 주스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 탓이에요. 그러니까 간은 쓸개가 약해지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요. 즉 병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쓸개 자체는 간에게 병을 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신장이 필터력에 이상이 생겨서 방광의 소변이 잘 고이질 않아. 그래서 방광의 소변이 고이질 않고 조금밖에 안 고이고 전신이 부어. 이것은 방광의 책임입니까? 신장의 책임입니까? 그렇죠. 방광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신장의 필터력에 문제가 생겼어. 물론 그것은 간의 책임이지만 어쨌든 간에 표리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그 신장과 방광 중에 신장은 방광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방광이 신장에게 데미지를 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위가 쭈글쭈글한 상태에 있다가 음식이 들어가면은 갤퍼스 용지에 나오는 것처럼 팽팽한 위의 그림 형태로 돼요. 그것은 비장이 위체에 음식이 들어갈 때 때가 됐구나 하고 혀를 쏴줍니다. 그래서 풍선 불듯이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이 위에게 위체를 부풀리는 그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러면 위는 약해져요. 그러나 위가 비장에게 병을 줄 수는 없다. 비장이 위장에게 병을 줄 수는 있어도 이런 관계는 해부생략적 관계로 볼 때 장에 속한 장부와 부에 속한 장부가 짝을 이루고 있는데 부에 속한 장부는 장에 속한 장부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해부생략적 아나토미적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장부의 표리 관계는. 그러니까 이러한 각 장부의 장에 속한 장부와 부에 속한 장부의 해부생략적 연계성, 그것으로 삼침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육기적 기운의 기량적 관계를 그 허시를 보고 정수격을 적용한다. 여기서부터 또 주목해 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 나옵니다. 수태음습이 과잉으로 조성되면 폐승격을 쓰고 적게 조성되면 폐정격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폐정격을 적용해야 될 증에 위승격을 쓸 수 있고 폐승격을 적용해야 될 증에 위정격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삼침의 대원칙은 이러합니다. 보세요. 그러나 수태음습은 정상적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그런데 기량 관계에 놓여 있는 조경명조가 드라잉 에너지를 너무 과하게 발현하고 있어. 너무 많이 말려. 바싹바싹 말려. 그러면 그것이 확증이 되면 그러면 위승격을 쓴다. 폐정격이 아니라. 그래서 중용의 상태를 만들어주고 상한론에서는 위장관 전체 소화기관을 위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위가의 기능부전으로 습성비염과 천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병증이 소청룡탕증으로 위가의 습이 정체되어 있을 때 수기가 훈증하여 폐를 범하면 습성비염, 해수, 기침 등이 발생합니다. 습성 알레르기성 비염이에요. 천식이에요. 알레르기성 재채기를 발할 때마다 묽은 콧물이 줄줄이야. 묽은 가래가 줄줄이야. 그런데 이것이 폐수증과 같은 상태라면 폐승격을 쓰는데 또한 경우가 있으니 곧 위가에 그 시스템의 습이 너무 과잉으로 정체되어서 식도를 타고 훈증을 해요. 그래서 기도에 범접하면 그러한 알레르기 상태가 나타나요. 서의학자들이 처음에는 이 소청룡탕증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특히 우리나라의 일부 의사들, 아유 머저리들, 아이 바보들, 멍충이들. 식도와 기도는 분리되어 있어. 어떻게 위가에 있는 그 시스템에 있는 습이 식도를 타고 올라간다 한들 그것이 천식을 일으키고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켜. 바보들, 멍청이들. 그래서 미신이지. 그래서 한의학은 과학이 아니지 라고 비웃었었어. 특히 우리나라의 양의학자들이 많이 비웃었어. 그런데 요즘 어때요? 한의 온갖 약재를 처방해도 안 나오면 역류검사 해봤어요? 역류검사가 뭐예요? 아, 예. 그 시스템의 습이 정체되면 위산과 담즙이 식도를 타고 올라오면 기도를 범접해서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을 일으킬 수가 있답니다. 검사해 보십시다. 그래서 역류검사해. 그래서 역류성이 확실히 증명이 되면 무엇을 처방합니까? 옛날엔 시메티딘, 큐란, 잔탁 이런 거 처방했어요. 요즘엔 프로톤 펌프 억제제인 오메프라졸 계통의 위장약을 써요. 위 12장 궤양에 처방하는 약을 쓴다니까.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동의하기 갑이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대표적인 병증인 소청룡탕, 위가의 습이 정체되었을 때 수기가 훈중하여 폐를 범하면 습성비염, 해수, 기침 등이 발생한다. 이것은 폐의 실책이 아니라 위가에 쌓인 습을 조절 못한 조경명조에 있으므로 이때는 폐승격이 아니라 위정격을 써야 한다. 이것이 사음침법의 정승격을 적용하는 기본 개념이며 원칙이다. 위승격증, 위정격증은 각각 폐정격증과 폐승격증과 같기도 하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꾸준히 보셔야죠. 우리 방송을. 폐정격을 써야 할 적에 위승격을 써도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완벽하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우리 방송을 보고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이, 저렇게 공부할 거면 나 차라리 한의대 들어갈래. 그 나이에? 아니 70이 훨씬 넘었다며요. 지금 80이 거의 다 된 나이에 그 나이에 하시려고 수능 어떻게 보시려고 수능 합격해야 돼. 수능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능 합격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방송 꾸준히 보세요. 아니 수업료도 안 받잖아. 학생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교재, 방송 교재 책만 있으면 공짜로 가르쳐 드리잖아. 꾸준히 우리 방송 보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위정격 또는 위성격을 적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증들, 네, 그것을 통해서 삼진법 틀잡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